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A반 김홍준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기공학 실습 화학 단차 다듬질 및 연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플러스킹 과정인데요. 디플러스킹 과정에서는 상학 덴처와는 달리 지금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퍼티를 이용하고 3차 매몰제 때 그 2차 매몰할 때 그 경석고를 이용해서 그 인공칠 부분을 올리고 그 마지막 모든 부분에 플라스타를 이용해서 지금 색이 한 가지로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충격을 주어서 이렇게 1차 매몰제와 3차 매몰제가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 8주차 과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과정에서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많은 충격을 주었을 때에는 그 덴처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실습을 해야지만 그 완벽한 덴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 덴처가 있는 부분과 모델가 있는 부분이 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그 실습을 통해서 저걸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치형에 있는 모든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거가 가능했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툭툭툭 쳐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매몰제 제거가 거의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그 실습하면서 제가 좀 이 실습을 늦게 한 편이어서 실습하면서 본 결과 이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화학 덴처는 상학 덴처에 비해서 그 파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잉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홈을 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벌려주고 그리고 다시 석고가위로 잘라주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데요. 석고가위를 사용할 때에도 혹시나 덴처 쪽에 이렇게 석고가위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게 처음에 매몰하고 레진 전입 과정에서는 퍼티가 얼마나 좋은지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퍼티를 사용한 부분은 어, 표면이 되게 매끄럽게 나온 반면에 이렇게 석고를 사용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석고가 끼어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요. 보시면 거의 다 제거가 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물재가 다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덴처벌을 이용해서 덴처 표면에 있는 그 홈과 그런 부분에 이제 홈과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 덴처벌을 대서 해주게 됩니다. 엄마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그 홈 같은 부분에 이제 석고가 끼어 있는 것도 제거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덴처 표면을 활택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속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덴처 표면에 있는 석고도 제거해주고 또한 이렇게 부분에 파여있는 홈을 그 높낮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그 레진의 삭제량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요. 저희가 치엔 형성을 한 그 덴처는 이미 그만큼의 덴처가 필요해서 약간의 첨가를 더 해주기는 하지만
그 최소한으로 삭제를 해줘야지만 그 덴처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살짝만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느 부분을 많이 제거했을 경우에 그 부분만 그 두께가 덴처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파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주의해서 이렇게 연마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그 홈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삭제를 안 해준다면 그 덴처가 활택한 정도나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침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가면서 실습을 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석고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한 표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해주고 있는 그 동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덴처벌을 대는 그 부분도 퍼티를 댄 부분은 거의 될 필요 없는 반면에 이렇게 석고로 메모를 한 부분은 이렇게 좀 석고가 이렇게 많이 묻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덴처벌을 대주는데요. 정저 반대쪽에 할 때는 거의 그 덴처벌도 되지 않고 러버도 거의 조금만 돼서 그 실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퍼티의 최대의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경계로 지금 요 부분은 석고로 했고 요 부분은 퍼티로 메모를 한 그건데요.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거의 과정이 끝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과잉된 레진만 제거해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과잉된 레진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과정으로만 보실 수 있으시지 결코 이렇게 어느 부분을 다듬질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했던 것은 안에 기포가 하나 생겨서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협측과 똑같이 설측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그 석고를 사용한 부분에만 이렇게 덴처벌을 오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과잉된 부분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다 삭제를 해주고요. 덴처벌을 이용할 때 러버를 이용하면 덴처벌보다 러버의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덴처벌을 댈 때 그 이런 과잉된 부분이나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덴처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으로 그 치아 엠브레저 사이에 있는 부분에 있는 석고를 이렇게 제거해 주는 과정인데요. 일단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과잉된 석고가 많이 묻어 있는 부분은 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각도를 이용해서 떼어내주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셔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과잉된 부분에 있는 걸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엔 러버 과정입니다. 러버 과정에서는 표면을 이렇게 덴처버로 부드럽게 했다 하여도 그 덴처버에 거침이 있기 때문에 러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표면 거침을 좀 줄여주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그 치조돌기 그 사이사이 부분도 이렇게 다듬어주고 또한 이렇게 치아 엠브레드 사이에 있는 그런 레진 잔여물들도 이렇게 제거해주는 과정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퍼미스를 대는 과정인데요. 퍼미스를 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퍼미스를 댈 때에는 그 레스에 꼽혀 있는 코튼 힐을 우선 물에 적신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만약에 코튼 힐이 젖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덴처가 레진이기 때문에 그 마찰열로 인해서 레진이 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이 퍼미스를 대는 과정에서 코튼 힐, 덴처 그리고 퍼미스 모든 부분이 이렇게 물에 촉촉히 젖어 있어야 하는 것을 하는 게 되게 주의사항이고요. 그리고 하악 덴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 치주정으로 이렇게 그 치열궁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퍼미스나 그 루즈를 대는 레스 과정에서 만약에 덴처에 힘을 적게 주어서 놓친다면 정말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그리고 또한 저희 실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마지막인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덴처에 물을 묻히고요. 그리고 이제 퍼미스를 대는 과정입니다. 이 퍼미스를 대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덴처를 꼭 잡고 퍼미스를 대는 게 중요하고요. 골고루 어느 부분 한 부분 빠짐없이 대줘야지만 표면 루즈를 댔을 때 활tek해지는 게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어느 부분은 신경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균등하게 대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과정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놓쳐서 깨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 과정에서도 덴처를 꽉 잡아서 어, 절대 놓치지 않게, 만약에 여기서 놓치게 된다면 그 덴처 만듦에 있어서 실패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설축도 다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이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루즈를 대는 과정입니다. 이 루즈를 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 덴처를 놓치지 않고 그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루즈는 많이 묻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충분하게 묻혀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표면이 이렇게 활tek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루즈는 힘을 세게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광을 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퍼미스는 이렇게 힘을 주어서 해야 하는 반면에 루즈 같은 경우에는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줘도 표면이 활tek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세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치경선 사이에 루즈가 많이 끼는 그 경향이 있어서 살짝 살짝 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루즈가 끼면 또 그 다음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실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즈를 대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퍼미스와 같이 이렇게 그 인공치 부분에 그 레스를 이용해서 광택을 내면 만약에 그
치아가 많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게 유의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덴처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이번에 그 실습을 하면서 하나의 오류가 생겼었습니다. 그 오류가 뭐냐면, 자, 이제 보시면 이쪽 치아가 색깔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그 이쪽 부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공치가 다 빠졌던 케이스입니다. 그 인공치를 다시 그 매몰제에 식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제대로 식립되지가 않아서 그 어느 부분에 공간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 생긴 공간에 그 핑크레진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약간 색깔이 분홍빛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임상에 나가서 이렇게 됐다 하면 이 부분을 다 제거해 주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 매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을 짧게 하기,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만약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왔다면 그 연마 과정에서 더 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되게 주의해서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악 덴처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 8주차 때는 이제 이 덴처 그 상악과 하악을 이용해서 리페어를 하는 과정을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동영상 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교수님. 그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주말 더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